보이시나요? 네네. 아, 예. 그, 뭐, 시리즈가 될 것 같아서, 마이크로바이옴 북 스토리,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권을 읽어봤는데, 그, 당내 세균의 혁명, 이 책은 그, 뇌, 뇌 전문가인데, 뇌 전문가인데,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뇌에 영향을 미치는 데가 이제 장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이다. 그래서 그림에 있듯이 예, 뇌와 장이 연결돼 있다는 걸 이제 연구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접하게 된 게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책은 한 7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뇌와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연동돼서 어, 이렇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이 오바마 정부 때 이제 주로 연구가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말 중에 인체 질병의 90%가 건강하지 않은 장에서 기인한다. 이런 말이 이제 저는 가장 이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보면 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가 안 나요. 이 책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가 아, 확립되기 바로 직전에 쓴 책인 것 같아요. 그 당시 논문들이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라는 걸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장내 미생물이 비만하고 연결돼 있고 DNA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후벽군이라는 이제 미생물군이 있는데 지방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미생물들은.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뭐 밀가루를 먹으면 이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해서 이거를 에너지를 많이 뽑아내는 거죠. 이 미생물들이. 우리 몸속에 이 미생물이 많다면. 그러니까 같은 밥을 먹어도 탄수화물에서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서 우리 몸에 넣어주죠. 그래서 이제 비만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 이런 세균들의 비율이 바뀌면 DNA가 커지고 꺼지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내용이 비만과 DNA 발현이 내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로병사를 찾아보니까 비만 세균에 이제 엔테로박터라는 게 있고 메타노브 레비박터 스미시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소개된 본문에 의하면 이런 균들이 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에서 영양분을 잘 뽑아서 너무 잘 넣어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만이 된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쥐는 어, 똑같은 음식을 줬는데 비만 세균이 많은 쥐와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정상적인 쥐를 이렇게 이제 똑같은 음식을 줬더니 2주 만에 이렇게 몸이 2배로 늘어나는 거죠. 2주면은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뭐 한 3개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줘도 우리 장 속에 있는 세균들에 의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뽑아내기 때문에 이렇게 비만해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어, 검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마이크로바이옴이 뇌와 소통한다, 대화한다. 이게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장에 있는 어, 신경이 우리 뇌와 이 통화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장내 미생물에 있는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뇌와 우리 뇌와 소통하는 세균이 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을 때, 야,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 예?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떻게 조그만 미생물이 그 우리 인간의 뇌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건 한 2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 그게 이제 에, 체계화돼서 뇌와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SCFA라는 거가 있는데 이게 단세 지방산 있죠. 이 여기서 화학 물질을 뿜어갖고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와 통화하더라, 대화를 하더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교육시키고 학원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기도 제가 장뇌축이라고 썼지만 장과 뇌와 면역 시스템이 서로 대화를 하더라. 거기에 예,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단세 지방산 이런 것들이 뭐 면역세포, T세포, B세포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더라. 이게 이제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이죠. 예, 발전을 해서. 그래서 어, 건강한 장에는 이렇게 점막이 있어서 튼튼하게 이제 이게 이제 타이트하게 이렇게 예, 막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항생제, 진통제 뭐 이런 약을 먹거나 술을 너무 많이 먹거나 그다음에 밀가루를 많이 먹거나 인스턴트를 많이 먹거나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성분들이 장 점막을 손상하게 돼서 여기 느슨해지죠. 느슨해지면 LPS라는 리포 다당류가 이제 요 느슨한 틈을 따라서 혈관으로 침출합니다. LPS 리포 다당류.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리포 다당류를 아주 나쁜 놈, 고약한 놈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LPS에 대해서 간단히 잠깐만 알아보고 넘어가겠는데요. LPS는 이렇게 이제 복잡한 영어의 약자인데 이렇게 세균의 세포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제 요 지질이 있고 리포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꼬리가 달려 있죠. 요 부분이 이 세균이 죽으면 요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우리 몸속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리포 다당류라고도 하고 지질 다당류라고도 하고 뇌독소라고도 합니다. 이놈들이 이제 면역을 회피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장누수가 발생하면 뇌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장누수가 뇌누수로 이어져서 그 리포다당류를 그 특정을 해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리포다당류가 별로 없는데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분들은 약 3배 가까이 LPS가 이제 혈액에서 검출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루게릭병도 마찬가지로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누수를 통해서 리포다당류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치매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리포다당류가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우울증 환자도 보면 대조군은 거의 제로인데 우울증 환자들의 리포다당류 부위 검출 비율이 엄청 높은 거죠. 그리고 어, 자폐 환자도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리포 다당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치매가 걸리고 자폐가 걸릴 가능성이 높고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에 의해서 자폐 발병률이 엄청 높아지고 있죠. 요즘 저도 다니면서 많이 이제 어, 자주는 보지 않지만 보게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항생제 치료를 받거나 뭐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예,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세지방산이라는 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어, 이 유럽인은 이제 아프리카인은 이제 거의 이제 자연 음식을 많이 먹고 유럽인들은 이제 가공 음식을 많이 먹는데 서양식 음식 그렇게 되면 프로피온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많아져서 뇌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세지방산도 적정한 레벨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뇌질환을 어떻게 줄이느냐? 어, 미생물은 염증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염증을 통제한다. 그게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장내 미생물들이 장벽을 더욱 튼튼하게 해서 장누수를 막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BDNF, 비타민 B12, 글루타민산염, 가바 이게 뇌에 필요한 영양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 건강에 중요한 화학 물질을 생성한다. 그리고 이 폴리페놀이 뭐죠? 폴리페놀이 이제 식물 영양소죠. 이거를 좀 더 항염증이 기능이 강화된 물질로 발효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염증을 통제하고 장누수를 막고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미생물들이 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아, 이게 이제 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인 거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고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들은 이제 회식도 많이 하고 고기를 많이 먹게 되는데, 항생제로 가축을 많이 키우죠. 살도 많이 찌고, 예. 그러니까 항생제를 이제 가축에다 많이 하는데,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는 항생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근데 미국은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방목하지만 항생제에 먹이를 많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소에서 소 단백질에서 항생제 성분들이 많이 검출이 돼서 어, 우리가 그것을 고기를 먹을 때 항생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거죠. 이 항생제가 이제 에, 마이크로바이옴에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죠. 빵이라든가 뭐 국수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는데 거기에 이제 밀가루가 GMO죠. 유전자가 조작된 GMO고 그리고 이 밀가루를 수확할 때 에, 글리포세이트라는 이 제초제를 많이 뿌리는데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조작된 밀가루에 제초제까지 우리가 먹게 돼서 엄청나게 많은 화학 물질을 우리 몸에 집어넣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들을 어, 빨리 죽게 만드는 폭탄을 터트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항생제를 먹인 고기, 그다음에 제초제를 잔뜩 머금고 있는 밀가루 이걸 먹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가 성인의 약 80% 소변에서 검출된다고 합니다. 환자혁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굿모닝 많이 하시는데 에, 베스트 솔루션은 아이유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C, 이스트비, 그다음에 유산균, 그다음에 식이섬유 이것들이 이제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비타민 C와 이스트비는 그 장 세포의 콜라겐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걸 이제 먹게 되면 장 세포가 잘 이렇게 에, 성장하게 되는 그런 데 도움이 되고 어, 이 마이랩이나 어, 이 특화된 이제 유산균들은 그런 어, 장벽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 단세지방산들을 생산을 잘 하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죠. 그리고 유산균들이 먹을 수 있는 식이섬유 이걸 먹으면 이제 장 건강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저는 굿모닝 플러스 아이유식을 하는 게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시작이니까 이렇게 짧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0% 휴먼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